자, 추석 잘 보냈습니까? 예. 네. 뭐 별로 뭐 잘 보낸 것 같지가 않니. 시계가 좀 잔다. 이 카메라를 좀 돌려야 되겠다. 시계가 명절을 맞이했나봐.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벼에서 라이스에서 이코노미컬 바이어빌리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이 말은 벼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인더스트리얼 되겠죠?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 티칭이 아니고 그룹을 통해서 했어요. 팀 티칭은 내가 가르치는 거고, 여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은 팀을 이루어서 조별 과제를 수행을 했다. 첫째, 이제 여러분들이 한 것은 시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종자에서는 우리가 국가에서, 벼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소위 RDA, 그죠? Rural Development of Agriculture이죠. RDA, 농촌진흥청에서 주로 품종을 육성을 합니다. 그러나 도농업기술원에서 일부 하죠, 그죠? 특히 이제 전남 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새청무라는 품종을 육성을 했죠, 그죠? 해서 지금 작년까지 전국에 가장 재배 면적이 많은 품종입니다. 한 개인이, 농업연구사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하나의 일에 얼마나 열중, 그리고 집중하고 하면 그 열정이라고 해야 돼. 그 열정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기초 지식이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일을 하면은 못할 게 없다, 여기서 배울 게 있다. 일단 시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서 농촌진흥청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농업기술원의 연구사로 가거나 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벼에 있어서는, 그죠? 그러나 이제 타작물, 채소라든지 다른 작물에 있어서는 이제 종자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종자 종묘 회사. 근데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회사는 농우바이오라는 거 들어봤나요? 이 농우바이오가 경기도 이천에 있죠, 그죠? IMF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국내 종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거의가 여기서 거의 만든다 보면 돼요. 한국에서 가장 크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신젠타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들어온 게 많이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선배들도 거기서 일을 하는 학생들도, 선배니까 학생이 아니죠. 내한테는 학생이지만 그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농우바이오라는 종자 회사가 가장 크다. 근데 여러 가지 뭐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농협에서 지금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어쨌든 이 IMF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회사가 농우바이오인데, 지금 시기는 시드워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종자 전쟁이라는 말을 쓴다. 우리나라의 종자 저장고 보면 시드뱅크 들어봤나요? 네. 어디 있나요? 수원에 있죠, 그죠? 옛날 농촌진흥청의 수원에서 만들었어요. 단일 건물로서는 세계 두 번째로 큰 빌딩입니다. 여기는 영하 270도까지 해서 저온 저장하는 초저온이죠, 그죠? 하는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최고의 노하우 기술들이 여기에 축적되어 있어요. 이 시드뱅크라고도 하고 진뱅크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진은 유전자니까 시드도 이제 유전자의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어쨌든 통칭해서 쓴다. 뱅크는 은행이지만 여기서는 종자를 저장하는 저장고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지금 농업바이오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또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도국 또는 후진국 표현이 좀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 발달이 좀 안 된 국가 있죠, 그죠?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이제 코이카 여러분 들어봤나요? 코이카 처음 들어? 지금 코이카 학생들 모집하잖아. 농촌진흥청에서 해외 파견 학생을 모집해요. 1년 또는 6개월 단기로 해서 여기에 선발이 되면 여러분들이 해외 농업 경험을 한다. 만약에 지금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적용하면은 이 정도 수준이 된다. 와, 대단하다 소리 듣는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개도국 쪽에는 이 못줄 대서 줄지어 심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그냥 막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통한다든지 햇살이 들면 햇빛이 이렇게 광투과가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수량도 적고 병해충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줄을 하나 지어서 요 간격만 조절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그거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시비량이라든지, 그 다음 관리, 물 관리라든지, 수확 시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니까 완전히 이제 혁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도국 쪽에 가면은 여러분들 추장이 될 수 있다. 추장. 이 마을의 대장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경북대학교 김승근 교수님이라고 그 나이지리아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옥수수 모보는 수원 19호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옥수수가 오만해. 근데 옥수수가 이만해. 한 30cm 되는 거야. 그 이 사람들이 막 놀란 거야. 아니 뭐야? 그는 추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노벨상 후보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다 하는 거죠. 기여를 하셨죠, 실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종자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국가기관에 들어가면 품종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은 기관에 들어가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근데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그 농촌진흥청의 서울대생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상대, 경상국립대하고 경북대하고 교수님들이 으쌰으쌰 많이 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지. 지금은 모든 국립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농촌진흥청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 RDA에서 모든 종자라든지 재배 기술, 생산, 그리고 유통, 가공까지 다 그 책임을 지다시피 연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국가 정책이, 연구 정책이 전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브레인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수님들보다 연구 역량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분들은 각 전공 하나만 계속 파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 혁신적인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장점이 아주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뭐, 에어리벌하게, 또 이노베이티브하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게 이제 좀 차이점이죠. 어쨌든 그 전문가들은 여기 다 모여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자를 하고 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종자는 좋다. 근데 종자 이후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종자 소독도 있고, 그 다음에 발화, 상토, 육묘 과정에 관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육묘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육묘에 관한 문제는 일단 육묘 상제를 이용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은 난 육묘 필요 없다, 그죠? 요 육묘는 이양에 관한 사항이죠. 이양했을 때 얘기고,
나는 아니다, 직파를 하겠다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육묘상제가 필요 없죠? 그냥 말 그대로 다이렉트 시딩이야. 그러면 직파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거죠. 첫째는 건답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습다화, 즉 담수 상태,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파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답 상태에서는 주로 이제 드라이 시드, 건종자를, 마른 종자를 싹을 안 틔우고 파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죠? 그런데 이제 담수 상태에서는 싹을 안 틔우고 하면 출현이 늦어. 그럼 썩어버려. 그래서 싹을 틔워가지고 파종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웻이라고 하는 거죠. 웻 시딩. 시딩. 자,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파종에 있어서는. 그러면 육묘이항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다 우리가 설명을 했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그죠? 이건 다 했다. 그러면 여기에 육묘상자에 관한 얘기, 두 번째는 매트에 관한 얘기, 상토에 관한 얘기 다 했었어요. 그죠? 다 끝났어요. 여기는. 여기서 이제 파종기까지 어떻게 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까지 다 마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파로 한번 가보자고요. 1학기 때 간단히 했지만, 자, 직파는 이제 건답 상태로 한다면 이렇게 패디 필드가 라이스 필드죠. 라이스 필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전기 경운을 하던, 그 다음에 로타리 경운을 하던 경운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째로 들어갈 게 비료가 들어가겠죠. 퍼틸라이저가 들어가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갑니까? 첫째 비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운 틸레지. 자, 틸레지 안에는 노 틸레지라는 말도 들어가요. 경운이 있고 무경운, 경운을 안 한다는 것도 있어요. 이 무경운도 경운 속에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경운을 한다는 것은 전기나 로타리 전기를 이용해서 땅을 뒤집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무경운은 말 그대로 뒤집지 않는다, 그냥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운이 아니지 않느냐? 예, 경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틸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이제 바이오 틸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얼스웜부터 시작해서, 얼스웜, 지렁이죠, 그죠?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논이나 밭이나 이런 생태계 속에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 얘들이 막 뒤집고 다녀. 근데 가만히 논이 가만히 놔두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이 굳어지겠죠. 단단해지겠지. 왜? 위에서 기계들이, 농기계들이 다니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 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하수로 내려가더라. 지하로. 이걸 투수라 그러죠. 투수가 되더라. 이상하다. 대형기계가 다니면 다져져서 물이 수직으로는 이동 못할 건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소위 세멘테이션, 세면화되어서 못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내려가더라. 그 누가 하느냐? 이게 얼스웜을 비롯한 거미도, 스파이더, 거미도 얘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미가 지상에만 분포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래 있다가 아침에 한번 가보세요. 이슬이 쫙 내리고 햇빛이 쫙 하면은 거미줄이 쫙 치어져 있어. 친환경 하는데 가보면. 그 거미들이 다 이렇게 도사리 위에서 집을 딱 넷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생물들이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채널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히려 투수가 물이 더 잘 빠진다는 거예요. 전기 경운을 안 했는데도. 웃기죠? 이게 노틸리지가 결국은 틸리지 한다. 틸리지 누가 하느냐? 바이오 틸리지. 생물이 하는 틸리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극하면은 이 토양 입자간의 공극이 있죠? 이게 이제 큰 공극을 매크로 포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공극을 마이크로 포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대공극이 매크로 포화가 더 많아요. 이 생물이 경운을 하는 게.
그럼 경운의 개념은 이제 뭐다? 토양 속에서 기계적이든 아니면 식물적이든 이 토양의 통기를 원활하게 하고 투수가 잘 되게끔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경운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경운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잡았죠. 그죠? 예, 틸레지 컨셉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크게 보면 틸레지가 있고 노틸레지가 있지만 실제 노틸레지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것이 틸레지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친다면 구분해서 요 1, 2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만 개념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경운을 했다. 1차, 2차 틸레지 했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식이나 이양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시딩, 다이렉트 시딩이든 뭐 트랜스플랜팅이든 육묘 이양을 하든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요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와 더불어서 뭘 해야 되느냐. 논이라고 하면 내가 아까 그냥 라이스 필드라고 했죠. 그죠? 라이스 필드인데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패디 필드라고 말을 써요. 패디 필드는 엄밀히 말하면 라이스 필드이긴 하지만은 물을 담그는 상태의 논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라이스 필드란 말을 쓰지만 주로 패디 필드란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패디 필드는 뭐하다? 논이다. 우리말로 하면. 논에서 재배를 하면. 그러면 논에서 물을 댄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물이 들어간다. 관계가 들어간다. 세 번째, 그죠? 자, 그러면 관계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물 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물은 어디서 오냐? 어디서 와요? 일단 저수지에서 오겠죠. 그죠? 저수지는 물은 어디서 오느냐? 빗물이라든지 스노우, 눈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고, 그죠? 그렇잖아. 아니면 또 어디서 왔냐? 결국 산에, 마운틴에서 오겠죠. 이 마운틴에서, 기온은 마운틴에서 오지만, 산에서 오지만, 계곡을 통해서 오지만, 결국은 빗물이나 눈이나 여기서 오는 거잖아. 물은,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자, 비가 내린다 하면은, 자, 우리 대기 구성을 한번 봅니다. 자, 공기가 있다. 그럼 공기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게 뭐예요? 성분이 질소죠, 그죠? 몇 프로? 78% 있다. 그 다음에 오토 산소는 몇 프로 있다? 21%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CO2는 얼마? 0.04% 정도 있다. 요게 문제다. 지구온난화는 아주 시리어스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초록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초록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천둥번개가 치고 해서 이 질소가 뭐 따라 이동한다? 물 따라 이동한다. 비물 따라 이동한다. 그럼 폰드, 저수지나 아니면 논에도 비가 내리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관계라고 물을 대는 것을 관계 영어로 하면 이리게이션이라고 하죠. IRRIGATION 이리게이션을 하면은 여기에 공중에 있는 질소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이 많은 질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는 비료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이게 또는 관계수에 의해서 유입되는 그 공급을 뭐란다? 천연 공급이라고 해요. 그 내추럴 퍼틸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죠? 요게 어느 정도냐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시바르당 300평 기준으로 해서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얼마나 되느냐? 거의 1kg 정도 돼요. 그러면 소위 좀 오염이 됐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조금 이제 흙탕물이 많이 있다 하면은 뭐 2kg까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내추럴하게 그냥 하면 0.3kg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말입니다. 물을 대고 비료를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물만 대도 벼가 자라더라 하는 이유가 어디서 있느냐?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을 대므로 해서 논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면 물이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들 CC 배웠죠?
돌려볼까? 자, 토양 입자에 토양에 존재하는 토양 입자가 이렇게 있다, 그죠? 있으면 이 결국 토양 입자는 무슨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죠? 그렇잖아.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은 뭐하고 바인딩 하려고 한다? 플러스 전하하고 결합하겠죠? 그 플러스 전하를 띄는 것이 뭐다?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전부 플러스 전하죠, 그죠? 그렇잖아. 이건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질소도 아모니움 같은 거 NH4 플러스 전하를 띄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이 토양 입자하고 결합을 바인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용해가 된다. 분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CC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죠? 이게 뭐예요? cation exchange capacity란 말이 나오죠. 양이온 치환 용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화학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지만 이 말은 토양 속에 어느 정도의 이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아모니움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 치환 용량을 실험실 랩에서는 이렇게 실제 그 정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물이라든지 하천수 오염된 정도를 또 얘기할 때도 다른 방법으로 하기도 하죠. 그 부영양화가 얼마가 되어 있는가. 그거는 이제 물이니까 일단 빼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은 뭐가 된다? 이게 같이 바인딩 되어 있던 애들이 분리된다. 떨어져 나온다. 그래서 뿌리가 여기에 토양 입자에 여러 분포를 하니까 흡수하기 좋다. 그래서 논에는 물을 대지 않아도, 물이 아니고 비료를 인위적으로 많이 주지 않아도 벼가 잘 자라더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천연 공급량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물의 또 기능이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아주 단순한 심플한 과학이 아니에요. 종합과학이에요. 여러분들이 토양학, 소일 사이언스도 해야 되죠. 종자학도 해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통계학도 스태티스틱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유통까지 경제학 싹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종합과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돈을 번다. 목적이 여러분 내가 경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돈이라며. 그죠? 챗 GPT 여러분들 치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경제가 뭐라고 나옵니까? 자원을 활용해서, 그죠? 자원을 활용하잖아요. 자원이 있다는 거지, 일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산업화해서 결국은 인간이 이익을 창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경제예요. 거기에는 뭐 통화에 관한 돈도 있을 것이고, 소비하는 패턴에 따라서 엔겔개수라는 개념도 나오고, 미시경제, 거시경제, 온갖 얘기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것은 이걸 벌기 위한 거지. 결국은 이걸 버는 목적은 뭐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죠? 이 돈의 형태가 지금은 화폐로 되어 있지만은 뭐 다른 형태로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옛날에는 뭐예요? 전부 물물교환을 했죠.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쓰다가, 그 다음에 상평통보 나오고, 우리나라를 보면,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원이라는 개념으로 돈을, 화폐를 쓰지만, 앞으로는 이 화폐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통용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전자화폐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나온 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독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벼과학에서 경제적인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산업화하는 것을 찾는다 말. 그러면 내가 이 관계라는 이리게이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리게이션에서 과연 우리가 메이킹 머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있나요, 없나요? 관계하는데 물 대는 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생각을 해야 돼.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흘러가면 그거 끝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돼. 거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이
맥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코노미컬리 바이어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를 하는데 우리나라 농 면적을 국내만 일단 보더라고 73만 헥타르에 뭐 한다? 벼를 재배하고 있잖아. 과거에는 140만 헥타르, 거의 절반 줄었죠, 그죠? 그럼 73만 헥타르인데 논의 규모가 스케일을 봤을 때 호남 평야하고 영남 평야하고 저 중부하고 달라요. 호남 평야는 기본 1헥타르예요. 3,000평이에요. 그 영남은 그 600평, 800평 작아. 그다음에 강원도 가면 뭐 논이 없다고 봐야 돼. 철원하고 뭐 조금 있는데 그건 일단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벼농사를 짓는데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논에 물댈 사람도 없어요. 그 물대는 것도 귀찮아. 그 물대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맞물려 있다? 논에 물을 자꾸 떼다 보니까 뭐가 많이 발생한다? 메탄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보존하자, 지구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보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메탄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CO2가 지구 온난화 기준이 1이라고 한다면 이 메탄은 25에서 28이에요. 25배나 높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아질산 NO2 같은 경우는 거의 280 정도예요. 10배, 100배 이렇게 가는, 20배, 25배, 250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화학 비료를 많이 줘서 공기중으로 탈질이 많이 되게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농업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탈질이라든지 메탄 발생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농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이 말이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추세로 가면 18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오므려서 CO2가 250, 280 ppm이던 것이 이렇게 가서 지금 얼마 420 ppm까지 다 달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500 ppm, 600 ppm 가버리면은 지금 지구 그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12.4도가 평균 온도가 그렇죠. 한 13도 정도 되나? 그렇죠. 이게 한 18도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지금 이 앞에 추석 때까지 더웠던 거는 유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은 북극의 빙산이 다 녹겠죠. 녹으면 해수면이, 바다 수면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해안지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이 바다에 많이 이제 흘러져 나오니까 결국은 지구의 자전 이 사이클이 더 커진다면 1년에 하루가 더 늘어난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면적이 늘어나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물 분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게 태풍이라든지 해일 피해가 엄청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뭐 고산지 빼고는 사람이 살 장소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잘못하면 2200년, 2100년 되면 2100년 되면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살 자리는 없다. 노아의 방주처럼 나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될 것 같다. 하여튼 그 정도로 시급하다고. 이거하고 맞물려서 그러면 이게 논에 물을 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논에 물 대라고 자꾸 얘기 못해. 그럼 누가 하느냐? 국가가 통제를 하자. 국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내 마음대로 농사 짓겠다는데 단 국가가 쌀 생산한 것을 일단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얼마의 목표가에 매입하겠다. 대신에 탄소 배출을, 소위 메탄 배출을 이만큼 줄여라. 그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대기다. 중간낙수 들어봤죠, 그죠? 이렇게 됐죠? 중간낙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얕게 걸러대기를 하자. 그렇게 하면은 이 물대는 시설, 그러니까 이 물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동 물고 장치를 공급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따르도록. 그러면 이 자동 물고 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하나의 산업이 되겠죠? 왜? 73만 헥타르가 하나가 1헥타르라고 가정해도 73만 개가 필요해요. 하나 100만 원 하면은 얼마예요?
73만 개. 그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 물고 하나만 간단히 얘기한 거고, 이게 비싸다 하면 자동 물고가 아니고 반자동, 뭐 수동 비슷하게 하는 거 다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평자지 같으면 물고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체 들판을 중심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방법들, 그 GPS 활용해서, 그리고 그 차량에 그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물 관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통제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전체 컨트롤 타워가 존재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발생량도 체크를 하고 다 되겠죠. 그죠?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요소에 어떻게 하면 산업화할 거리가 있을까? 소위 이제 메이킹 마니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이제 제초제 있죠? 제초제 허비사이드 칠 때 다 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똑같이 미국하고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 제초제를 쓰면은 환경이 오염된다. 지하수가 오염된다. 그 다음에 하천, 강물이 오염돼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바다까지, 그죠? 그러면 이제 차별할 수 있는 전략이 뭐죠? 친환경밖에 없더라. 그럼 제초제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왕우렁이 농법이더라. 또는 창계 농법이더라. 생물 농법이 이제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별화하면은 우리 쌀을 지킬 수 있고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도 일단 그렇고 우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단순히 쌀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환경을 보존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 지구를 지키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비어생산 시스템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별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초제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사이드하고 또 인섹트사이드 있죠? 그죠? 그 살균제하고 살충제, 병해충 방제 약제 이런 거하고 거기도 연관된다. 그럼 재배법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제식밀도를 넓힌다. 또는 품종적인 차원에서 잎의 군락 형태, 그죠? 수광 태세를 이렇게 멋있게 한다. 그 다음에 또 규산질 비료를 시용을 한다 등등 해서 병해충에 강한 재배법을 확립을 한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수확하는 그 수확 기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거 마케팅까지 다 지금 산업화로 갈 거예요. 내가 부분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을 합니다.